안녕하세요. 화학의 날개를 달아주는 한쌤의 새빨간 화학 시험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탄산칼슘 분해 화학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한 이론 수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학 반응식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정보는 첫 번째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 즉 몰수를 알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즉 반응물과 생성물의 양으로 어떻게 양적 관계를 알아내는지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 화학 반응에서 양적 관계를 알기 위해서는 몰로 전환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입자수는 아보가드로 수에 의해서 몰로 변환시킬 수 있고, 질량은 화학 순양을 통해서 몰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부피는 0도씨 1기압 기체 1몰의 부피를 이용해서 몰로 변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몰로 변환시켰다면 개수비를 통해서 우리가 얻고자 하는 반응물 또는 생성물의 몰수, 질량, 입자수, 부피를 다시 환산하여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기에 메테인 11.04 곱하기 10의 23개를 연소시킬 때 다음과 같은 화학 반응식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음의 화학 반응식을 잘 보면은 개수비가 1대 2대 1대 2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개수비를 통해서 1번과 2번, 3번 문제를 우리가 풀 수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산화탄소의 분자수, 즉 입자수를 구하는 건데요. 메테인의 입자수를 알고 있으면은 여기에는 개수비가 입자수비가 되기 때문에 바로 이산화탄소의 입자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즉 개수비를 통해서 말이죠. 따라서 여기 보이는 메테인과 이산화탄소의 개수비는 1대 1이기 때문에 생성되는 이산화탄소의 분자수도 12.04 곱하기 10의 23제곱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엔 두 번째, 물의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요. 우리가 개수비는 질량비가 아니기 때문에 입자수를 몰수로 바꾸고 이때 필요한 건 아보가드로 수라고 했죠. 다시 이 몰을 개수비를 통해서 물의 몰수를 구한 다음에 그 물의 몰수를 이용해서 질량을 구해야 됩니다. 따라서 몰 질량으로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건 화학식량이죠.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테인의 입자수를 가지고 우리가 몰수로 바꿔볼 건데요.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므로 즉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 1몰이기 때문에 그거의 2배만큼의 메테인을 가지고 있어서 메테인의 몰수는 2몰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구한 몰수를 통해서 AH2O, 즉 물의 몰수를 구해야 되는데요. 앞에 개수비를 보면은 메테인과 물이 개수비가 1대 2이기 때문에 물의 몰수는 메테인의 2배인 3몰이 돼야 됩니다. 따라서 이 물의 3몰을 통해서 우리가 물의 질량을 구해야겠죠.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화학식량이라고 했습니다. 물의 화학식량, 수소가 1, 산소는 16이기 때문에 수소 2개, 산소 하나. 따라서 H2O, 물의 화학식량은 18이 됩니다. 여기에 단위를 붙여주면은 그램 퍼 몰. 따라서 물 1몰당 18g의 입자가 들어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몰 질량이 되겠죠. 따라서 3몰 있기 때문에 4배를 해준다면은 8, 4, 32, 4일은 4, 그래서 72g이라는 질량을 얻을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가장 먼저 메테인의 입자수를 몰수로 바꿔줘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아보가드로 수죠. 그래서 구한 메테인의 몰수를 통해서 개수비를 이용해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구합니다.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구했다면 그 몰수를 이용해서 바로 부피로 환산해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건 0도씨 1기압 기체 1몰의 부피 22.4L가 필요합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메테인의 몰수가 아까 구했듯이 2몰이라고 했죠. 이걸 통해서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구하면은 메테인과 이산화탄소의 개수비는 1대1, 따라서 이산화탄소도 2몰이 됩니다. 그럼 얘를 부피로 환산해줘야 되는데 우리가 0도씨 1기압에서 기체의 종류에 무관하고 그 기체가 1몰일 때 22.4L면 그게 바로 1몰에 해당되는 부피입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 2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의 2배인 44.8L다 라고 우리가 구할 수 있습니다. 다음 문제를 보시다. 다음은 철광석으로부터 철을 얻기 위해 사용되는 화학 반응식이다. 철광석 160g을 충분한 양의 일산화탄소와 반응시킨다. 철의 원자량은 56이다. 아래 그래서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습니다.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를 보면 1대, 3대, 2대, 3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몰을 질량, 입자수, 부피로 변환시키는 방법과 개수비를 가지고 1, 2, 3번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의 경우는 철광석의 질량을 통해서 철광석의 몰수를 구합니다. 이때 필요한 건 화학식량이죠. 따라서 철광석의 몰수를 개수비를 가지고 일산화탄소의 몰수비로 바꿔줍니다. 마지막으로 일산화탄소의 몰수를 가지고 입자수로 변환시킬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건 바로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그럼 가장 처음으로 철광석의 질량을 바로 몰수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철광석 160g을 몰수로 바꾸기 위해서는 철광석의 화학식량을 구할 수 있어야겠죠. 철광석은 철 원자 2개와 산소 원자 3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들의 화학식량을 구하기 위해서는 철 원자량 56 곱하기 2 더하기 산소의 원자량 16 곱하기 3 따라서 계산을 해주면은 160이라는 화학식량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 화학식량은 1몰에 160g이 들어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철광석 160g은 바로 철광석 1몰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철광석과 일산화탄소의 개수비는 1대3이므로 일산화탄소의 몰수는 3몰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일산화탄소 3몰을 입자수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아보가드로 수라고 했습니다. 아보가드로 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므로 1몰당 6.02 곱하기 10의 23개의 입자가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3몰 가지고 있기 때문에 3 곱하기 6.02 곱하기 10의 23제곱개의 일산화탄소 입자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철의 질량을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철의 질량을 구할 때는 마찬가지로 철광석의 질량을 몰수로 바꿔주고 이때 화학식량이 필요하죠. 철광석의 몰수로 개수비를 통해서 철의 몰수를 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의 몰수를 가지고 철의 질량을 구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철의 화학식량이죠. 한번 풀어볼게요. 위에서 철광석의 몰수는 1몰이라고 구했습니다. 따라서 철광석과 철의 몰수비는 1대2이므로 철은 2몰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몰수를 질량으로 바꿔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화학식량이죠. 화학식량은 위에서 원자량
56이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이 56이라는 숫자는 철원자 1몰에 56g이 들어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철의 질량은 철은 2몰 있으므로 철의 질량은 그거의 2배인 112g 있는 것입니다. 자, 이번엔 세 번째로 이산화탄소의 부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부피도 마찬가지로 일단 먼저 철광석의 질량을 통해서 철광석의 몰수를 구하고 이때 필요한 건 화학식량. 따라서 철광석의 몰수를 통해서 개수비를 가지고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의 몰수를 가지고 부피를 구하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건 0도씨 1기압 기체 1몰 부피가 22.4L다 라는 게 필요하죠. 얘도 철광석의 몰수가 1몰이기 때문에 철광석 그리고 이산화탄소 1대 3의 개수비를 가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산화탄소는 3몰이 생성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 3몰을 부피로 바꿔줘야 되는데 0도씨 1기압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체의 종류와 관계없이 기체 1몰의 부피는 22.4L가 됩니다. 따라서 3몰 있으니까 그거의 3배인 67.2L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문제, 0도씨 1기압에서 질소기체와 수소기체를 반응시켜 암모니아 기체 44.8L가 생성이 되었다. 자, 아래 그 화학 반응식이 나와 있는데 이 화학 반응식의 개수비는 1대 3대 2죠. 이렇게 구한 개수비와 앞에서 배웠던 몰을 다른 것들로 변환하는 방법을 가지고 1, 2, 3번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질소의 입자수. 그럼 먼저 암모니아 부피 44.8L를 가지고 몰수로 변환시켜야 됩니다. 이때 필요한 건 바로 0도씨 1기압 기체 종류 상관없이 1몰일 때 22.4L다 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렇게 구한 암모니아의 몰수를 가지고 개수비를 통해 질소의 몰수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소의 몰수를 통해서 입자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 필요한 건 아보가드로 수입니다. 그럼 먼저 암모니아 기체의 부피를 가지고 몰수부터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몰일 때 22.4L라고 했으니까 44.8L는 그거의 2배이므로 2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암모니아 기체의 몰수는 현재 2몰이 있습니다. 암모니아와 질소의 개수비는 1대 2이므로 질소의 몰수는 1몰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질소 1몰을 가지고 입자수를 구해줘야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아보가드로 수 6.02 곱하기 10의 23제곱이 필요하죠. 이 숫자는 입자 1몰이 있을 때 이만큼의 개수가 들어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현재 질소 1몰이 있기 때문에 질소 1몰에 해당되는 입자수는 6.02 곱하기 10의 23제곱 개가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수소의 질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수소의 질량은 먼저 부피를 가지고, 즉 암모니아의 부피로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암모니아의 몰수를 구했다면 개수비를 통해서 수소의 몰수를 구할 수 있고 이 구한 수소의 몰수를 질량으로 환산해주면 되는데 이때 필요한 것은 화학식량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암모니아 위에서 구한 것처럼 2몰이 있기 때문에 이 암모니아 2몰로 수소의 몰수를 구할 수 있는데 암모니아하고 수소의 개수비가 3대 2이므로 수소는 3몰이 반응한 게 되겠죠. 따라서 이 수소 3몰에 해당되는 질량을 구해야 되는데 수소 원자 한 개당 원자량이 1이므로
수소 분자는 원자 2개로 이루어졌죠. 따라서 수소 분자의 화학식량 또는 분자량은 2가 됩니다. 여기에 단위에 g/몰을 붙이게 되면은 수소 분자 1몰에 들어있는 수소 분자의 질량은 2g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수소 분자가 3몰 반응했기 때문에 실제로 반응한 질량은 분자량의 3배인 6g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소의 부피를 한번 구해볼게요. 여기 개수비는 바로 부피비가 될 수 있으므로 우리가 몰로 환산해주지 않아도 됩니다. 따라서 암모니아와 질소의 개수비가 1:2이므로 부피를 구할 수 있는데, 이때 개수비만 알수면은 질소의 부피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암모니아가 2일 때 질소가 1이므로 암모니아가 현재 44.8L 있기 때문에 그거의 절반인 질소는 22.4L가 반응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번 실험에서 실제 쓰이는 탄산칼슘 반응의 양적 관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을 완성을 시켜볼 건데요. 1번, 탄산칼슘이 염산과 반응하면 어떻게 될지 예상하여 화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보자. 탄산칼슘이 산과 반응하면은 뒤에 있는 여기에는 이 탄산이온이 이산화탄소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물,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온으로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적을 수가 있습니다. 이산화탄소는 기체로 빠져나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개수가 잘 맞지 않죠.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반응물과 오른쪽에 있는 생성물의 원자 개수를 하나하나 비교해서 보면 1대 2대 1대 1대 1, 즉 이러한 개수를 갖는다고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수학에서 1을 생략하듯이 실제 화학 반응식에서도 1을 생략하는데, 선생님이 개수를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빨간색으로 한번 칠해봤어요. 실제 화학 반응식에서는 1은 생략되어 있습니다. 자, 두 번째, 탄산칼슘 1g이 모두 반응할 때 만들어지는 생성물의 양을 알아보려면 생성물 중 어떤 물질의 양을 측정해야 하는 것이 좋을지 토의해보자.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조금 어려워할 수 있는데 옆에 선생님이 한계 반응물이라고 써놨죠. 이게 무슨 뜻이냐? 모두 다 반응하는 것을 한계 반응물이라고 합니다. 이 실험의 목적은 탄산칼슘 반응을 통해서 화학 반응식의 양적 관계를 알아보는 것인데요. 탄산칼슘 1g을 모두 다 반응시킨다고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탄산칼슘이 한계 반응물이 됩니다. 그렇다면 실제 실험할 때는 탄산칼슘을 일정한 양 주어지고 그리고 과량의 염산을 넣어서 반응시키면 됩니다. 이때 생성물로 총 3가지가 나오죠. 염화칼슘. 근데 염화칼슘은 지금 AQ, 수용액 상태로 녹아있기 때문에 이온으로 녹아있어서 우리가 실제 학교 실험에서 어느 정도 나왔는지 실험을 통해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있는 물도 마찬가지예요. 수용액 상태에서 반응하기 때문에 이게 반응해서 나오는 물인지 아니면 실제로 처음부터 넣어준 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생성물 중에서 이산화탄소를 확인함으로써, 즉 이산화탄소의 양을 확인함으로써 양적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산화탄소의 양을 확인하는 실험을 우리가 잘 꾸려주면 되겠죠? 자, 이것으로 선생님과 같이 이론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사랑받고 싶다면 사랑하라. 그리고 사랑스럽게 행동하라. 가끔씩 퉁명스럽게 자기도 모르게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동하게 된다면 언젠가 습관이 돼서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점점 멀리할 거예요. 따라서 다른 사람들,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으면 사랑스럽고 그리고 남들을 사랑하는 행동을 하면 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만나요.